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어제의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S&P 글로벌이 결국에 미국의 지형은행 일부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은행업계 전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장에서는 다시금 리스크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급등했던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를 지금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과열에 대한 지적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데요. 이번 주 내 후반에 이슈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입까지 주시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뉴욕 증시 이번 주에는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될지 모닝쇼 먼저 뉴스 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S&P 글로벌이 5개 지역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낮췄는데요. 그 대상은 키코프, 그리고 코메리카뱅크, 벨리내셔널 뱅코프, UMB 파이낸셜 코프, 그리고 어소시에이티드 뱅코프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달 초에 무디스가 지역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한 이후에 S&P 글로벌 역시나 이 뉴욕 멜론은행이나 스트리트, 노던 트러스트 같이 대형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는데요. 약 2주 만에 이렇게 지역은행들의 신용등급이 낮아졌다고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올해 초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서 이 사태로 시작된 은행업계 혼란 이후에 많은 지역은행들의 고객들이 자금 인출을 하지 않도록 예금에 대해서 높은 이자율을 적용했고 결국에는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S&P 글로벌은 코메리카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까지 예금이 140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메리카가 상업예금과 무보험예금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도 신용등급 하향 조정의 원인이 됐다라고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나머지 4개 은행 역시나 코메리카와 비슷한 이유에서 신용등급을 낮췄다는 것이 S&P 글로벌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아울러 S&P 글로벌은 평가 은행들 가운데 90%는 전망이 안정적이지만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전망이 긍정적인 은행들은 아예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은행에 대한 리스크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뉴욕 증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별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대형 게임 업체 블리자드의 인수 계획을 수정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자 영국의 경쟁 당국이 이례적으로 재심사에 돌입하게 됐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콜 오브 듀티로 유명한 블리자드의 현재 게임과 15년 내 출시될 게임의 유럽의 클라우드 스트리밍의 권리를 경쟁사인 유비소프트에 매각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번에 수정해서 제출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영국의 경쟁시장청에서는 1단계 심사를 통해서 10월 18일까지 일단 첫 번째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쟁시장청은 4월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계약을 막으면서 클라우드 게임 시장의 경쟁이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가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지난달부터 조금씩 이 기류가 바뀌어가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법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중단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경쟁시장청에서는 미국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나온 직후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과 저하 관련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다시 한번 바꿔준다면 다시 한번 심사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영국의 경쟁시장청 세로 카델 청장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과는 매우 다른 내용을 제출해서 검토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이 부분이 청신호는 아니다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다시 한번 재심사의 결과를 기다려보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국제 정세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브릭스라고 하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이렇게 5개국을 모인 곳을 브릭스라고 하는데 이 정상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22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센튼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러시아를 제외한 4개 국가의 정상들이 모두 참석했는데요. 4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열린 정상회의 첫날 가장 중요한 의제로 꼽히는 것은 회원국에 대한 확대 문제였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나라들의 입장차가 부딪히게 되면서 어느 정도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져가게 됐는데요. 먼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대신 보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상 연설을 통해서 서방 제재에 대한 비난을 그야말로 쏟아부었습니다. 다만 남아공에 도착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브릭스는 G7이라든지 G20의 대항마가 아니라면서 미국과의 경쟁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서방 연대 구축 가능성을 부인하기도 했었지만 또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확실하게 온도차가 느껴지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중국 쪽의 입장들을 보시면 시진핑 주석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대독한 비즈니스 포럼 연설에서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브릭스는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브릭스 플러스 모델을 확장해 회원국에 대한 확대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브릭스가 또다시 출범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그 외 국가들을 제외해서는 입장차가 또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방 국가들과는 어떤 연대를 또 구축하게 될지 이 부분을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3가지 뉴스들 먼저 체크해드렸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